네, 오늘 1시간은 AI 영상 만드는 걸 했고, 1시간은 이제 에디츠 본격적으로 스토리보드에 맞게 편집해 보는 걸 했는데요. 또 선생님들 중에 몇몇 분이 못 따라오셨다고 자막 넣는 데서 놓치셨다고 하셔서 이제 오늘 했던 내용 복습하실 수 있게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디츠 이렇게 실행을 하시고요. 우리 앞에 메뉴들은 살펴봤었어요. 아이디어 적을 수 있는 메뉴. 여기는 다른 사람의 영감을 이 가운데가 이제 프로젝트 만드는 메뉴였어요. 그냥 뭐 어플을 종료를 하거나 따로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으로 프로젝트 상태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 또 수업 시간에 갑자기 화면이 이상해지거나 오류 났던 분들 있었죠. 그때 제가 이 어플 껐다 키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껐다 켜서도 요게 하던 내가 작업하던 게 그대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플러스 버튼 눌러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플러스 누르면 카메라 바로 촬영해서 만들 건지 아니면 내 갤러리에 있는 걸로 만들 건지 선택하는 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으로 드린 거 샘플 영상으로 선생님들은 또 연습하시면 되겠고요. 저도 이제 샘플 영상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거 3개 하나, 둘, 셋, 체크 이렇게 체크해서 불러오셨고요. 이렇게 영상이 3개가 잘 불러와졌어요. 근데 만약에 영상을 더 불러와야 되는데 미처 못 불러왔거나 추가적으로 이제 더 불러오고 싶을 때에는 여기에 영상을 넣고자 하는 부분에 재생 헤드를 놓으시고 여기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또 추가로 영상을 불러오거나 촬영을 하거나 뭐 릴스에서 가져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화면이 이제 기본 편집하는 화면인데 제가 이제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여기 기본 화면에 대한 설명을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쪽에는 위쪽에는 이제 설정 메뉴여서 요거 누르시면 이름 변경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스냅핑 요거는 켜져 있는데 뒤에 이렇게 딱딱 가서 붙는 그런 기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우리 프레임 개념 배웠죠. 프레임으로 표시되는 거, 그리고 가이드 표시하는 거. 그래서 가이드는 이렇게 표시해 주시는 게 좋아요. 가이드를 표시하시면 여기 인스타그램에서 여기 가려지는 부분, 요게 이렇게 잘 보이기 때문에 요걸 피해서 내가 영상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 클립 여기 있는 클립들이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을 거예요. 여기에 영상 밑에 내가 뭐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영상이나 사진을 올리고 뭐 다른 것들을 쭉쭉쭉 올렸을 때 이 영상 클립을 뒤쪽으로 이동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이 레이어라고 하죠. 걔네들이 다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요걸 켜두시면 오디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꺼두시면 영상만 옮겨지고 밑에 내가 적어놨던 뭐 자막이라든지 뭐 다른 이제 레이어들은 안 움직이고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름도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이제 해상도 배웠죠. 프레임 속도 배웠죠. 그래서 기본으로 이제 2K 30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만들었을 때 내보내기 이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플레이백 버튼입니다. 그래서 불러온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재생이 되는지 수시로 플레이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버튼이고 얘는 되돌리기 얘는 앞으로 가기 그래서 내가 뭘 넣었는데 잘못했다 되돌리겠다 그럼 되돌리기 버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리 보기 뿐만 아니라 뭐 자막을 넣거나 뭐 뭔가를 넣었을 때 위치를 조절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미리 보기 영역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여기 부분은 이제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편집을 이렇게 가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는 메뉴인데 지금은 아무것도 선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메인 메뉴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오디오, 텍스트, 뭐 음성 링크 어쩌고 저쩌고 쭉쭉쭉쭉 있죠.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딱 선택을 하면 밑에 메뉴가 바뀌었죠. 그래서 메뉴가 두 종류로 바뀌어요. 바깥쪽 아무데나 터치했을 때 메인 메뉴,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그 이제 선택된 것에 대한 메뉴가 나오죠. 지금은 영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래쪽에는 이 영상에 대한 메뉴가 나왔습니다. 다시 바깥쪽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했던 편집을 해볼게요. 그래서 손가락 2개 벌려서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오므리면 축소, 돋보기의 축소예요. 이렇게 축소 된다고 했죠. 근데 최대로 축소 됐을 때는 이 영상과 영상 사이에 네모, 장면 전환 효과 넣을 수 있는 버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까도 그런 질문 있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손가락 2개로 이렇게 펼치면, 벌리면 확대가 되면서 여기에 이제 네모가 있죠. 이 네모가 장면 전환 효과를 넣을 수 있는 버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 조금 이따가 또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축소를 하고 확대를 하느냐. 영상이 길어졌을 때 뒷부분까지 가려면 축소를 해서 이렇게 빨리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좀 상세한 편집을 할 때에는 확대를 해가지고 뭔가 이제 세밀하게 편집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대 축소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영상 클립을 3개를 넣었어요. 3개를 넣었는데 순서가 얘가 맨 앞이에요. 맨 앞으로 옮길 때는, 위치를 옮길 때는 해당 영상을 꾹 눌러줍니다. 꾹 눌러서 순서를 바꾸려면 끌어다 놓으세요. 이렇게 맨 앞에 놓고, 얘가 2번째입니다. 2번째 이렇게 놓고 3번째. 그래서 먼저 제일 처음 선생님들이 할 일은 영상을 불러와서 내가 만들 순서대로 얘네를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순서 배치. 그 다음에 이제 순서 배치가 끝나셨으면 제가 컷 편집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각 영상마다 내가 쓸 부분만 남기고 안 쓸 부분은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클립 보면은 15초짜리입니다. 근데 이거를 플레이를 해보면 얘가 랑랑인데 랑랑이가 막 고개가 이렇게 서울에서 180도 공짜로 막 영화를 볼 수 돌아가서 있는 막 이렇게 무섭게 기괴하게 막 이렇게 뒤돌아서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AI로 생성을 한 건데 뒷부분은 못 쓰고 앞부분만 쓸 거예요. 얘가 영화 보고 있는 이 차분한 모습만 앞부분 고개 돌리기 전까지만 쓸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만 자를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잘라야 되기 때문에 확대를 시켜서 얘가 이제 고개를 돌기 바로 직전까지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동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잘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선택하면 여기 자르고자 하는 부분에 재생해들 놓으시고 메뉴에 보면 분할이 있어요. 분할 됐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분리가 된 거예요. 그럼 뒤에 거는 안 쓸 거니까 지워야 되겠죠. 그럼 뒤에 거 선택한 상태에서 삭제. 1초 정도 남았습니다. 1초 영상이 남고 뒤에 14초는 다 삭제가 된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자르고 봤더니 뒤에 더 쓰고 싶어. 다시 더 늘리고 싶어. 그럼 새로 불러오느냐? 아닙니다. 이 영상을 선택을 하셔서 노란색을 이렇게 늘리면은 다시 아까 삭제했던 게 살아나요. 그리고 다시 줄이면 아까 내가 지웠던 상태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듬는 방법은 이렇게 분할해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 노란색을 이렇게 늘려서 원래 부분을 복원을 시키거나 줄여서 이제 다듬는 방법 이렇게 2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이렇게 남겼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째 클립 볼게요. 2번째 클립은 이렇게 영화관 장면이 나오다가 얘가 막 이상한 언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얘가 이렇게 뭔가 외계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 다물고 있다가 그 다음부터 서울에서 공짜로 영화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그 부분만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를 겁니다. 그래서 재생애들을 자르고자 하는 부분에 놓고 분할. 앞에 건 안 쓸 거니까 선택해서 삭제. 뒤에만 이렇게 남았죠. 서울에서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네. 그리고 있다까지만 하고 여기 또 이렇게 분할해서 뒤에 부분은 삭제. 그래서 첫 번째 클립, 두 번째 클립 다 다듬어졌어요. 쓸 부분만 남겼어요. 마지막 세 번째 클립. 세 번째 클립은 제가 직접 촬영한 영상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더 여유 있게 촬영을 해서 앞부분이랑 뒷부분엔 좀 잘라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요 정도부터 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재생헤드 놓고 선택해서 분할. 그래서 앞부분은 삭제. 그리고 또 이제 쭉쭉쭉 가다가 뒷부분도 다듬어 줄게요. 영화관 도착한 것까지 하고 멈춤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분할. 그래서 뒷부분은 삭제. 이렇게. 그래서 세 번째 클립도 다 다듬어 줬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클립에는 뭐 별다른 할 거는 없고 이제 두 번째 클립에 자막을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말하는 시점과 자막이 동시에 시작이 돼야 되니까 서울. 얘가 서울에서 할 때 그때 이제 자막이 바로 나오게 요 재생 헤드를 움직여서 여기 얼굴이 이렇게 커진 다음에 여기에서 자막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자막을 넣고자 하는 부분에 재생 헤드를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는 여기 자막 텍스트 넣는 메뉴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럴 때는 바깥쪽 선택해서 요 클립 선택된 거 해제시켜서 여기 메뉴가 메인 메뉴가 나오게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여기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 누르면 여기에 이제 텍스트 쓰는 걸로 나와요. 서울에서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네, 이렇게 글씨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 먼저 살펴볼게요. 여기는 수정할 수 있는 메뉴.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템플릿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요런 걸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요. 저는 안 쓸 거라서 논. 그리고 요거는 글씨체예요. 우리 한국어 글씨체는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버블이 좀 귀여워서 이걸로 할 거고요. 아이폰은 적용이 안 됩니다. 아이폰은 어떤 글씨체를 눌러도 다 비슷비슷하게 나와요. 그게 아직까지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글씨 색상. 요거는 애니메이션 효과예요. 이렇게 통통 튀거나 뭐 점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타자 치는 것처럼 나오거나. 그래서 저는 라우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뭔가 커지는 느낌 라우드 선택을 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요거는 이제 효과 같은 거, 뭐 네온 효과, 뭐 번짐 효과. 근데 저는 블랙 오프셋 요걸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선명하게 잘 보이죠. 그리고 요거는 윤곽선이나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건데 앞에 블랙 오프셋을 했기 때문에 뒤에 거는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설정이 다 끝났으면 완료를 선택하면 글씨가 잘 들어갔어요. 글씨가 잘 들어갔고 요 글씨 위치 내가 원하는 쪽으로 옮길 수가 있고 저는 한 이쯤 둘 거예요. 이쯤 둘 거고 그 다음에 글씨 크기를 만약에 크게 하고 싶다. 그럼 이 옆에 글씨 크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글씨 크게 조절하는 게 있고 이렇게 그리고 완료. 이 상태에서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가락 두 개로 벌리거나 줄여도 글씨 크기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요. 그래서 자막 잘 들어갔는지 처음부터 확인을 해보면 서울에서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네. 근데 있다. 요게 자막이 이 장면 끝까지 가야 되니까 자막을 눌러서 요 끝까지 이렇게 해줬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두 번째 장면까지 완료가 됐고요. 네, 세 번째 장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 여기 영화관으로 가는 장면인데 이렇게 제 걸음걸이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들은 보통 빠르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선택을 하시고 속도가 있습니다. 속도에 저는 5배 정도 빠르게 하겠습니다. 5배 선택. 5배를 선택을 하고 이제 영상을 플레이 해보면 여기 막 잡음 소리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빠르기를 했을 때는 볼륨을 음소거로 해주셔야 돼요. 음소거 하고 체크. 그래서 속도 조절했고요. 볼륨 조절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자막을 넣어 볼 텐데요. 자막은 이제 텍스트 누르시고 쉽네요. 프라디움에 위치한 까지만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거는 다 똑같이 할 건데 움직이는 효과를 라우드가 아니라 이제 팝으로 할 겁니다. 이렇게 좀 통통 튀게 팝으로 이렇게 하고 완료. 자, 이쯤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얘를 이제 꾹 눌러서 이쯤 시작하게 신내역 프라디움에 위치한. 그리고 플레이를 해보면서 이 자막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길이로 해주시면 돼요. 신내역 프라디움에 위치한까지. 그리고 이 자막을 눌러서 분할을 합니다. 뒷부분에 이제 다음 내용 써주면 되겠죠. 지워주시고 중랑 양원 미디어 센터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얘도 좀 늘려주시고 또 이제 플레이해서 보는 거예요. 네, 이쯤 중랑 양원 미디어 센터에서 선택하시고 분할. 그리고 뒷부분 이제 또 수정해서 가능합니다. 완료했죠. 그러면 이 자막 다 잘 들어갔어요. 이거 자막도 영상 끝과 이렇게 맞춰주고요. 네, 자, 다 잘 들어갔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컷 편집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장면 전환 효과 넣는다고 했는데, 장면 전환 효과는 요 장면과 장면 사이 요 네모를 누르면 나옵니다. 그래서 네모 눌렀더니 이 장면 전환 효과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뭐 넣냐면 여기에서 펜 라이트는 옆으로 이렇게 휙 바뀌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펜 라이트 이렇게 넣고 체크. 그래서 여기는 장면 전환이 들어갔고 여기는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들어간 거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근데 지금 에디츠 같은 경우는 자막을 넣고 장면 전환을 늦게 넣어도 별로 상관이 없는데, 다른 편집 프로그램에서는 반드시 장면 전환 효과를 먼저 넣으시고 자막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장면 전환 효과를 하면은 이제 장면을 조금씩 이렇게 먹어 들어가기 때문에 자막이 다 엉망이 돼요. 자막을 먼저 넣게 되시면. 그래서 요거는 이제 큰 상관 없어요. 네, 그래서 장면 전환 효과까지 넣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앞에 장면들은 제가 AI로 생성을 한 건데 약간 노르스름한 그런 느낌의 영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뒤에 제가 직접 찍은 영상도 그런 느낌의 필터를 씌워 주겠습니다. 그래서 뒤에 영상 선택하시고 메뉴에 보시면 필터가 있어요. 필터 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제 파리 한번 선택을 했고요. 요 가운데 조정하는 거 눌러보면
뭐 더 강하게 할지 더 적게 할지 이런 거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체크 이런 필터 적용이 돼서 색감이 조금 더 어울리게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 적용까지 했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메뉴가 없는 선생님도 계셨어요. 그래서 바깥쪽 해서 메인 메뉴 나오게 했을 때 음성하고 캡션 사이에 링크라는 메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신 선생님은 아직 이 버전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래서 중랑양원 미디어 센터 나올 때 이 링크를 눌러서 여기에 이제 계정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팔로우를 했기 때문에 여기 계정이 있어요. 팔로우를 만약에 안 해서 계정이 없다, 그럼 링크를 눌러서 그 주소를 붙여넣기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사업체를 운영을 하거나 뭐 영상에 그런 이제 정보 같은 걸 넣고 싶으면 이렇게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운데에, 그리고 제가 이제 완성한 영상에는 제 목소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 목소리 넣는 것도 제가 마지막에 알려드렸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목소리 넣고자 하는 부분에 이 재생 헤드 놓으시고 메뉴 중에 음성 있습니다. 음성 이렇게 누르셔서 녹음 누르고 바로 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신내역 프라디움에 위치한 중랑양원 미디어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네, 멈춤하고 체크. 잘 들어갔어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면 서울에서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신내역 프라디움에 위치한 중랑양원 미디어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음악 넣는 방법은 이제 앞부분에는 음성이 있으니까 음악을 안 넣을 거고 여기부터 음악을 넣을 건데, 자, 여기에서 오디오 누르셔서 여기 오디오에서 골라서 넣으시면 되는데 요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서 여기 요거 선택 누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부분, 이 노래에서 어떤 부분을 내 영상에 넣을지를 구간을 정하는 메뉴예요. 그 다음에 완료 하면 이제 음악이 들어갔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음악을 뒷부분부터 넣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쭉 꾹 눌러서 이렇게 데려왔고요. 그럴 때 이제 음악이 너무 소리가 크다 그러면은 여기 볼륨 조절을 저는 한 음악 한 40%가 적당할 것 같아요. 47% 정도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요거 점점 크게 점점 작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작게 끝날 때 한 2초 정도 점점 작게 하면은 영상이 끝남과 노래도 이제 작아지니까 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음악까지 이렇게 넣어봤고요. 서울에서 공짜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다. 신내역 프라디움에 위치한 중랑양원 미디어 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음악도 이제 영상 끝나는 거에 맞춰주시고, 이렇게. 네, 자, 이래서 이제 완성된 거예요. 완성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내보내기 하시면 얘가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릴 거냐 아니면 다운로드 할 거냐. 그래서 다운로드 하셔서 요거를 뭐 유튜브나 다른 데 올리실 수도 있고 공유하실 수도 있고요.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릴 거다 하면은 이렇게 올리는 화면으로, 네, 이렇게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커버 선택하는 거, 커버 어떤 거 고를 건지, 저는 요거를 아마 커버로 선택을 해서 영상을 올렸을 거예요. 요걸 추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카메라 롤에서 내가 따로 작업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완료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내용 적으시면 돼요. 내용 적으면 되고 공유하기 하면은 바로 릴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 적혀 있죠. 에디츠로 만든 릴스는 인스타그램에서 높은 품질로 재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 여기까지고요. 숙제는 이제 선생님들 촬영한 영상이나 생성한 영상 내가 기획한 거에 맞게
이렇게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한번 편집해 보시는 거, 그리고 오늘 AI로 생성하는 거, 그것도 복습해 보시는 게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영상을 완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